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뭐 조금 낯설은 내용일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분들 모두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용이 조금 어려웠나요?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만 그 이렇게 논의를 여는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대신 드릴게요. 누스바움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존의 공리주의자들이나 롤스가 이렇게 에, 상당히 결과를 또는 그 기본적인 기반을 하는 상당히 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이었었다면 센을 비롯해서 이제 누스바움이 현실에 기반해서 필요에 기반해서 내용을 구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탁월한 점이 있는데 그 NGO 활동이나 이제 주민 마을 자치 활동 뭐 주민 자치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개인과 국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국가가 보장을 할 수 있나요? 그 국가가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헌법에 보장하면은 되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명백해져야만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라고 하는 것 사이에 내용을 구성하는 주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의지도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 관해서는 누스바움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어쨌든 저는 오늘 제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 논문은 이제 헌법이다 보니까 제도에 관해서 그 중심이 된 게 맞고, 어, 그, 그 역량 보장을 권리로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좀 중심으로 제 논문을 썼고, 특히 그 사회권을 얘기할 때 사회권을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직도 권리긴 권리인데 입법자가 형성해야 권리다라는 음, 그런 음, 논의가 아직도 좀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비판하는 거에서 저는 뉴스바움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을 아까 핵심 역량 목록하고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쎄는 그런 핵심 역량 목록을 학자가 제시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음, 이거는 학자가 제시할 게 아니라 음, 민주적인 공론장에서 음, 그 사회에서 결정해서 목록을 음, 만들어야 음, 한다라는 게 이제 세니 주장하고 이제 음, 루스바움은 그래도 필수적인 것이 있다. 음,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 왜냐하면 또 민주적인 것에서 보장이 안 되는 소수자들이 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음, 저는 이제 어쨌든 법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게 제도적인 게 조금 친밀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세네 논의에서도 그 전제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공론장이면 그 공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또, 뭐, 누스바움이 말하는 기본적인 생명이나 생존에 관한 것들이 또 포함이 돼야 또 공론장에 또 참여할 수가 음, 있으니까, 그렇죠. 누스바움이 말하는 그런 핵심 역량 목록은 굉장히 좀, 본인도 주장하기에는 최저 음, 수준으로, 근데 이 최저수준으로. 최저가 최소는 아니고,
그 국가에서 형성할 수 있는 최저 수준 이상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누스바움의 얘기는 사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고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지는 아는데 이쪽은 조금 그런 제도에 조금 더 초점이 음, 맞춰져 있고 음.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센이나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논의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법학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 법학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법학적인 관점이 범위가 넓게 차지하다 보면 극단화되면 푸코가 말하는 생명 권력, 생체 권력, 과 그다음에는 이게 아주 극단화되면 국가가 개별화해서 관리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나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 각각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역할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체육 선수로 키우기도 하고, 뭐 예술 분야로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각각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국가가 어, 국민을 개별화하고 그 개별화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예들을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제도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단히 좀 위험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래로부터 이렇게 어, 내용을 구성해 가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실현해 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역시 그런 의문이 현실에서 작동할 때는, 특히 우리처럼 권위주의적인 사회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여기 지금 채팅에 이혜주 음. 선생님께서 질문을 어,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글을 썼겠죠. 누스바움은 여성차별에 도전한 학자이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윤진 박사님이 전공하게 된 계기와 한국에서 이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진 박사님,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 계기, 예, 한국에서 현실. 선생님, 근데 이회주 선생님 거 하기 전에 선생님 예, 예. 말씀하신 부분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후견주의의 음,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음, 영양접근 비판하는 관점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긴 합니다. 후견주의적이지 않냐.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량과 기능 중에 기능이 아닌 역량을 강조를 하는 게 음, 개인의 선택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역량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 기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로 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티아 센이나 누스바움은 이제 역량을 더 음, 강조한다는 음, 점에서 음, 좀 후견주의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음, 없고, 약간 음, 완화된 후견주의적인 네, 관점이라고 얘기가 되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해준 선생님이 예, 하신 거를 좀 하면,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그, 다- 좀, 다양한 소수자들을 만나고, 소수자 운동들을 이제 접하면서, 그, 소수자 운동에 되게 큰 기반이 되는 게 여성주의 이론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중에서도 좀 뉴스바움의 이론이 어, 저 법학에서 얘기를 드리면 법학에서는 당연히 뭐
평등도 보장하고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법적인 평등, 법적인 자유에 되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유나 평등을 얘기를 법적으로 하기가 좀 후순위가 된다거나 이게 음, 법적인 게 더 우선이 돼서 음,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소수자들한테 보호하기에는 실질적인 것들을 판단해서 보장을 하기가 조금 법, 기존의 논의에서는 좀 한계가 느껴진다는 생각을 한계가, 많이 했어서 음, 그래서 좀 뉴스바움에 연구를 하게 됐고 어려움은 한국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음, 영어도 못하는데 외국 문헌을 봐야 하는 게 많이 어려웠었고 또 조금 외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유럽 쪽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있고 학자들이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음, 한국에서는 많지가 않아서 음, 네,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질문이기도 하고, 아,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다양해지고, 이제 다양한 소수자 그룹들이 생기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아직도 이제, 집단주의적인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금요일 날 모 지자체에 가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모셔다가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층간소음이 갈등 조정이어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층간소음에 대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층간소음 갈등관리위원회를 하고 싶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들이 된 분들한테 층간소음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데려다가 역량을 이제 거꾸로 해요.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돼요.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참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역량 있죠? 실질적인 역량과 그 방법을 아는 것과의 혼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을 알으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정 역량을 키운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개인의 내면적인 붕업을 의사소통의 능력을 강화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그 동대표 이런 분들이 50대, 60대, 70대, 80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음, 감안하고 음. 이렇게 특수한 역량이 길러지는 음. 그런 부분도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본 역량이라든가 내적 역량 하고는 무관하게 사회적인 권위나 지위에 의해 가지고 역할이 주어지는 이런 현실 에,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사님 고민하신 부분 있으면 저도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예, 질문하시고 그러면 생각을 좀 그 정리를 좀 하실 동안 네, 저는 대구에서 오늘 강의를 들은 오말임인데요. 선생님의 논문에 근거가 되는 그 원서는 물론 선생님 논문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강의를 듣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고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현장이나 아니면
관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의견 개진 이런 데 있어서 그동안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기본 역량이나 내적 역량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제도적인데 혹은 뭐 여러 가지 국가를 앞세운 그런데 가로막히는 사례가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헌법에 기저를 두고 논문을 쓰셨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근래에 뭐 재난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를 봐서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게 전혀 그 제도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나 아니면 지도자의 그야말로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강의하시는 이러한 역량이 과연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들고 그런 사회가 어, 지금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가 온전히 그런 사회가 올까 하는 그런 약간의 비관적인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일에 부닥치면서 선생님도 이러한 논문을 쓰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제 질문이 너무 뭐좀 황당하고 그렇더라도 조금 희망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김경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많이 어려운데요. 제가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는 이게 자꾸 전공이다 보니까 제도적인 거나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이 가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 현실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면, 사실 그거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더,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거는 좀 이론이 자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해서 좀 더 고민이 제가 더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린 선생님은, 어, 그, 저는 이게 헌법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어, 너무 소수 의견? 저 음, 혼자 사실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고, 좀 약간 제가, 어, 이 주류로 얘기가 되고 있진 않는데, 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이게 격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또 헌법을 연구하거나, 뭐,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왜 역량 접근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또 이제 현장에서는 그거를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보장이 되고 있다, 권리 보장이 되고 있다, 이걸 못 느끼는데도, 이제 법학 하시는 분들은, 이건 우리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어, 그런, 그런 관점에서의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어, 사실, 얘기가 많이 될수록, 어, 사실 제가 이제 법학에서 이거를 얘기한 것도 법학자들이 좀 알아야 한다. 이게 좀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네. 이게 제 논문을 얼마나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 같은 관점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조금 더 질문을 받고 논의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8시 반인데 전윤선 선생님 인사 좀 하세요.
예.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또, 정윤선입니다. 네, 또 오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네. 얘기했는데 질문거리도 있으실 것 같고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이런 부분은 지금 좀 생소하고요. 음, 이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나온 거는, 네. 어, 딱히 지금 뭘 질문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언급은 있다는 거는, 예, 네, 고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회적인 뭐 자원을 평등하게 뭐 음, 분배해달라 이런 것들은 뭐 안 먹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음, 그런데 일단 신체부터가 여기서 말하는 10가지 애 중에서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음,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만약에 좀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이 박사님 논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헌법에는 뭐 모든 국민들이 뭐 다 평등하게 뭐,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을 음.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인 이동권까지도 이동권조차도 적용이 안 되는. 이동권뿐만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원초적 본능, 뭐 먹고 음, 싸고 자고 하는 것조차도 음, 제도권 안에서 많이 지켜놔 있기 때문에 음,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 뭐 아니 그런 거는 뭐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음, 원초적 본능만이라도 네 음, 제대로 네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네네 어쨌든 이 분야는 좀 되게 생소해갖고 음, 박사님 논문 보고 네 음, 법적으로 어떻게 헌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어,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예, 예. 그래서 우리 전유선 선생님이 얼마 전에 책을 네. 쓰셨습니다. 책 사보세요. 예, 그다음에 네. 민혁기 선생님 손 드셨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생소하고 용어도 낯설고 해서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역량이라는 게 보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아무튼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의 근거로 봐야 되는 거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하나 생겼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어떤 요지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긴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주민 역량 강화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낯설게 느꼈었는데, 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인천시인데 그 인천시에서 주민 역량 강화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역량 강화라는 표현은 아까 이제 이 말씀하셨던 그 10가지, 특히나 마을 영역은 이제 커뮤니티성, 그 공동체성, 관계망에서의 어떤 그 역량을 이제 뭐 보존을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의 이제 강화여야 될 텐데, 이거를 공무원들이나 어떤 이 행정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 강화라는 표현이 그들은 못하니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일방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인 건지 아니면 기본권 안에서의 이 관계망을 통한 이 어떤 보전, 당연한 권리를 보존시켜 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또 좀 많이 달라지게 될 것 음, 같아서요. 좀 이렇게 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예, 답변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서정균 사장님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
제가 누스바움을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음, 싶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좀 이걸 갖다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먼저 이제 누스바움이 저한테 좀 매력적이었던 것들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에 대한 목적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일이 어, 어떤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조금 이제 그 약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결정 능력의 향상이나 아니면은 더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높아지기도 하고 음, 뭐 하여튼 뭐 그런 사회인데 누스밤이 음, 제시하는 게 대충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딱딱 뭐 사회적인 기본권 뭐 이런 걸 갖다가 하자는 게 아니라 음,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걸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이 음, 제시되고 있어서 야 음, 이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제도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시했던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기본적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음, 동일한 출발선 만드는 거 음, 이런 거가 이제 음, 보통 제도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이제 이게 반대로 되는 아주 극단적인 거는 이제 아주 완전한 평등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음, 그 사이에 어디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서 이제 도대체 그 우리가 민감해져야 될 것들이 어떤 건가? 음, 우리가 진짜 추구했던 하고자 했던 바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사실 좀 딴 이론들보다 좀 매력적이다 주는 바가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 이제 내가 뭔가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민감하게 만들어 음, 주는다는 음, 의미에서 저는 누스바움이 좀 매력적이고 음, 이게 우리 사회에서 별로 이제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앞으로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더 하게 될 거다 음.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진 박사님의 미래는 밝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게 어떠냐 하면은 이 누스바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런 지표를 만드는 방법들 음, 음, 있잖아요. 그것들을 음, 보면 참 재미가 음. 없어요. 그래요. 너무 딱,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우리 행복지표 개발하는 것하고 되게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를 나누고 어떤 수치로 딱 환산해 버리는 순간부터 더 음, 이상 이제 우리가 갖고 싶었던 민감함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음,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왜 이 누스바움이 매력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느꼈으면 좋겠는데 음, 이제 연구를 갖다가 이제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음, 딱 할 때는 참 재미없게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비슷한 경향 같은 것들이 나타날 만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 음. 이런 것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철학을 하셨는데, 철학과 정치가 본령인데, 이거를 현실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내용까지 연결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뭐 이런 책임감 그런 게 좀 결합이 좀 돼. 뭐 아까 사실은 저기 김경숙 선생님 말씀하셨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돼야지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는데 누스바움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역사회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거 분명하죠. 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역량들이 굉장히 낮았어요. 음, 그래서 아르위가 죽 짜고 싸웠죠. 음, 그리고 관리소장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다 계속 전화해서 한풀이를 하잖아요. 네가 음, 왜 해결을 못하니? 근데 음, 층간소음위원회라는 게 단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음, 한 두세 명은 듣는 거예요. 그렇다 늘었다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닐 수는 있는데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막 약간의 버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 같은 게 하나 생긴 거죠. 음, 근데 그것 자체만 해도 지역사회가 조금 뭔가 견딜 수 있는 힘 같은 거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훨씬 더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그런 것 안에서도 희망적인 면을 찾을 수는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나이 많은 꼰대 아저씨들이 가서 이제 헛짓을 하면은 더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이제 뭔가 변화를 보면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좋은 점이 있었고 나쁜 점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 음.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물론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과제도 많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그 윤남식 박사님 또 김태원 선생님 또 권혜영 선생님 어 양미강 목사님도 오셨고요. 예. 하실 말씀이나 뭐 아니면 본인 소개 겸 해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권혜영 선생님 그 인천에 계신 분이신가요? 네, 인천에 있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하시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어제 그 우리 박 박사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연결하게 아하. 됐어요. 예.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항상 복지를 얘기할 때 음. 보편 복지냐, 뭐 맞춤형 복지냐 얘기할 때 그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과 어떻게 충돌이 되는지 아니면 음. 뭐 부합이 되는 건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윤남식 박사님 뭐 오늘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양미강 목사님. 안녕하세요. 양미강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 정신에 이런 주제를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생각을 좀 풍부하게 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거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시민사회나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장 그 바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법과의 체감은 다를 거라고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우리가 뭐 추구해야 될 기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 접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상상력을 부여하는 그 법적 연구, 제도 연구의 필요성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보통 헌법 연구하면 답답하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조금 더 하나 사례라 그럴까 좀 말씀드리면 그 이 역량 강화 접근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필리핀에서 빈민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 완전히 그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여성들이 무기력함과 완전히 그런 가정해체 이런 것들이 있던 상황에서 사실은 이들의 그 이 깊은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 꽤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결국은 이 가정을 굉장히 여성들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려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살려내는 경험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뭐 어떻게 뭐 접근해야 될지 뭐 어떤 방식이 뭐 어떻게 돼야 될지는 다 뭐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겠지만 뭐랄까 한 공동체라는 말까지는 좀 그렇고 어떤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제도라는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인간의 인권, 기본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형성에 있어서 그 세네 이론이나 뭐 이런 식의 이론은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각자 하면서 갖고 있는 거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에서 이제 중요한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 발표한 선생님이 좀 외롭다 그러시지만 어쨌든 헌법에 대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예, 이은진 박사님, 더 부가적으로 더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예, 정리하는 아,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제가 사실 헌법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구박을 좀 많이 받는데 음.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이제 그런 아까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영양 접근에서 말하는 영양이랑 이렇게 동의어는 음.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음. 그런 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양 접근 취지를 담고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제가 좀 강의를 좀 쉽고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했어야 되는데 제 역량의 부족으로 그렇게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니, 죄송한 문제 제기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하셨어요. 네. 음.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아, 예. 아,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사회나 이렇게 선진국처럼 시민사회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국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제대로 잘 에, 구체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국가나 행정에 비해서 시민사회가 지극히 취약한 이런 사회에서는 이 시민사회의 역량, 자율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저는 이은진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 마을운동을 하는 분들도 이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성을 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는 어, 이렇게 상황 적응적이고 굉장히 도구적인 측면에 대한 사고에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되는데 어, 조금은 더 이렇게 그 삶의 전체성, 완전성을 담아내기 위한 고민을 하는데 그 누스바움의 사고 어, 또 사고 영역은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국가에 기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민사회 스스로 형성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경직된 국가를 변화시켜 가야 될 그런 내용 역시 우리는 그 우리 현실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런 것은 국가가 모범을 보임으로써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가를 변형시켜 가는 어떻게 보면 순서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뭐 유사한 점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가 또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간 저희들이 오늘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느낀 것들은 좀 다르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 뉴스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또 오늘 이은진 박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우리 서정균 사장님이 얘기한 뉴스바움의 매력에 빠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21세기 뭐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의 칸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뉴스바움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라든가 그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뉴스바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너무 도구화되거나 수단화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광고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12일 양일간 동계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강이 2분 잡혀 있습니다. 12월 9일, 10일 날 대전에서 대전 NGO 센터에서 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그 철학 박사 정성원 박사님이라고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족과 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깊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이시고 또 활동도 또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특강은 요즘에 공전에 히트를 치고 있는 아버지의 해방일기인가?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시죠? 정지아 소설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죠? 예, 예. 12월 9일, 12일 대전 NGO 센터고요. 공론 포럼이나 뭐 시민들 참여할 수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해서 정성훈 박사님하고 정지아 작가님의 특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자체적인 논의를 하는데 논의의 가장 큰 주제는 더 좋은 공론장을 위한 성찰과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뭐 몇몇 분들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역시 뭐 우리 사회에는 자본 권력도 있고 뭐 국가 권력, 행정 권력 이렇게 있는데 시민사회가 또는 주민사회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 간의 이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형성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문제였었다면 지금은 이 보다 더 구체적인 현실에서 행정 권력과 주민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시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슬기롭게 만들어 가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공론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 서 있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원래 포럼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오랜만에 들어오신 우리 박발진 선생님 한 말씀 하십시오.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잘 지내시고요. 12월 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은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연구 잘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단톡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고민도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유한호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유한호 이사장님.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내용 참 좋은 관련해가지고. 강의, 예, 진행 참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박사님 오늘 좀 긴장되셨죠? 어, 조금 어렵기는 했어도 활동하는데 한 번 더 우리를 토박을 수 있는 그런 그 주제여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주 좀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또 뵙겠습니다. 예. 박사님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